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도 잘 보내셨지요? 이제는 낮에 온도가 20도를 넘어갑니다. 그래서 낮에 아마 차량을 이동할 때 되는 에어컨을 또한 켜야 되는 이러한 상태가 벌써 됐습니다. 이제 봄이 없는 바로 여름이 오는 이러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학교에도 벚꽃이 활짝 펴서 아주 꽃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사진 찍어서 이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7주차 강의가 되고 이제 다음 주 8주차는 여러분들 중간고사 9주차까지 작성을 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번 주에서 다 아마 일부는 또 받은 데도 있겠지만 또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7장 청소년 활동지도 프로그램에 대해서 개념과 그 다음에 유형, 개발 과정, 특히 이제 이 개발 과정이 참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을 가지고 개발 과정만 가지고도 사실 몇 시간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간단하게 여러분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활동지도 프로그램에서 청소년 수련 활동은 청소년의 어떤 균형적 성장을 위해서 이 청소년의 어떤 능동적 참여의 기초를 두고 생활권 또 자연권에서 심신의 단련 및 자질을 이제 배양을 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어떤 취미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이 정서를 함양할 뿐만 아니라 사회봉사 활동을 통해서 이제 배움을 실천하는 이 조직적인 체험 활동을 우리가 말한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소년 수련 활동은 한국 청소년 연맹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국의 청소년 단체와 청소년 수련 시설,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의 어떤 전인적 성장과 공동체 의식 함양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수련 활동의 학문적 개념으로서 어떤 개념과의 우리는 구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특별 활동과, 그래서 이제 청소년의 어떤 유사 개념에는 특별 활동,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 단체 활동, 요걸 통해서 유사한 것 같지만 약간씩 구별은 좀 있습니다. 자, 특별 활동은 뭡니까? 자, 청소년 수련 활동은 청소년 자신들의 어떤 자발적인 이 선택과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특별 활동은 교과 과정상에 포함되어 있어서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학교 교육과 어떤 학교 교육 과정상의 어떤 활동은 이 청소년 수련 활동의 범주로 보기 어렵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 활동은 어떤 면에서는 이 청소년 수련 활동의 범주로 여기 위해서는 어떤 그 학교 교육 과정에서 이렇게 보기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동아리 활동은 어떻게 됩니까? 말 그대로 여기는 이제 자생적 자치적인 어떤 그런 집단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이 자발성에 기인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그 다음에 활동을 통해서 가장 어떤 보면은 이상적인 이 청소년 활동 중에 하나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단체 활동은, 단체라는 것은 조직체에 의해서 움직임으로써 시설이나 지도자 이런 것들의 어떤 확보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제도적인 어떤 보장을 받고, 그 다음에 있어서 특별 활동과 어떤 비슷한 그러한 단체 활동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특별 활동 등 이 또래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자체 원리를 이 활동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과 달리, 이 단체 활동은 뭐냐면 선후배라는 이 다른 이 연령의 어떤 집단 간의 계통적 교류를 통해서 활동의 질을 수준 높게 유지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에 그러면 이런 우리가 청소년 프로그램에서 이제 개념적인 측면에서 일반적 의미의 개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집단적 경험적 활동으로서부터 지속 반복 장기적 활동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집단 경험적 활동은, 청소년 수련 활동은 개인적인 활동이 아니라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두 사람 이상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정서적 유대라든지 어떤 지위와 역할, 그리고 가치와 규범,
이런 어떤 인간관계의 여러 형태에서 나타나는 어떤 집단 활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중심의 활동은 지도자 중심에서 청소년 중심으로 이 지식과 어떤 기능 중심에서 인간관계 중심으로 그리고 과제 수행 중심에서 문제 해결 중심으로 그리고 전문적 활동 중심에서 기초적이고 보완적인 활동 중심으로 그리고 획일성과 타율성, 수동성, 모범성 이런 어떤 중심에서 융통적이고 그다음에 자율적이고 능동적이고 창의성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수행하는 우리가 청소년 활동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발적 활동은 청소년 수련 활동은 참가자가 스스로 참여해서 자신의 활동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체험적 활동이라는 것은 참여자 자신이 실제로 어떤 면에서는 보거나 그다음에 듣거나 느끼거나 만지거나 활동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면에서는 경험해 보지 않은 이러한 새로운 어떤 일을 새롭게 실행하는 과정을 우리가 여기는 체험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탐구적 활동은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판단하는 이런 어떤 종합적인 과정을 우리가 탐구적인 활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험적 활동은 참가하는데 다소 어떤 면에서는 이 모험이다 보니까 위험이 따르고 그리고 반복적 연습 활동으로 인해서 실천적 이해를 터득할 수 있는 이 활동 중심 접근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집단이 함께 위험을 극복하는 과정을 즐기는 활동이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속, 반복, 장기적 활동 이것은 수련 활동의 소재인 어떤 수련 거리에 배어 있는 이런 어떤 덕목 여기 뭐가 있습니까? 경험이라든지 이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 가업이고 이를 내면화해서 체질화라든지 생활화로 인간 활동의 사고 순간에 발현되는 어떤 품성화가 수련의 목적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수련 활동의 어떤 정책적 개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정책의 측면을 제도적이고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청소년 수련 활동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 생활권, 그다음에 자연권, 생활권과 이 자연권에서 심신단련을 하고 자질을 배양하고 취미를 개발하고 정서를 함양하고 사회 봉사를 함으로써 실천하는 어떤 체험 활동을 우리가 이런 수련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는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수련 활동은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학교 교육과는 달리 여기에서는 어떠한 체제 속에 들어가 있는 특정 집단만을 대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은 물론 여기에서는 근로 청소년이라든지 무직 청소년, 기타 청소년 그래서 여기에는 자신의 어떤 흥미, 관심 이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발성이 청소년 수련 활동의 어떤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되는 이 이유는 뭐냐면 청소년들이 자신에게 적합한지 이러한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다음에 행동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어떤 획일성이라든지 타율성, 그다음에 수동성, 모방성 이러한 중심의 어떤 기존 활동에서 탈피해서 융통성이고 그다음에 자율성, 능동성, 창의성 이러한 중심의 활동을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중요시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수련 활동의 장소 및 운영 주체입니다. 운영 주체. 여기에는 청소년 시설과 이런 청소년 단체는 청소년 수련 활동의 어떤 주요 요소로서 청소년 정책의 어떤 집중적인 지원 대상이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설과 이런 단체는 수련 활동에 있어서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
지도라는 어떤 의미와 활동을 여기는 주관하고 추진하는 운영 주체라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수련 활동의 어떤 그런 장소는 지역 사회나 그다음에 어떤 산이나 바다, 강 그리고 다양한 어떤 그런 환경이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는 뭐 청소년 시설과 그다음에 청소년 단체 이런 어떤 장소적인 의미를 여기에서는 수련 활동을 계획하고 수련 활동에 필요한 어떤 전문적인 이 자원과 인력 이런 것들을 동원하는 어떤 수련 활동의 운영 주체로 보는 것이 여기서는 타당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 지도사는 청소년 지도사의 어떤 정의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봤는데 청소년 지도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과정을 청소년 어떤 그런 학과라든지 그다음에 청소년 교육 과목을 이수하고 그다음에 이 자격 검정에 합격하고 그다음에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이 연수 과정을 마친 자에게 청소년 지도사의 어떤 자격을 부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지도사는 청소년 수련 활동, 여기는 뭐 프로그램이나 사업이잖아. 이것을 전담하는 학생이라든지, 그다음에 근로, 복무, 그다음에 무직 청소년, 그리고 정체 청소년의 어떤 신체 단련, 그다음에 정서 함양, 그다음에 자연 체험, 예절 수양, 사회 봉사, 전통 문화 활동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도하는 그런 자를 우리가 청소년 지도자, 지도사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청소년 지도자의 어떤 유형은 어떤 유형을 가지고 있냐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지도 대상은 여기에서는 학생 청소년 지도사서부터 쭉 해서 여기는 어떤 청소년 지도자의 대상이 있고요. 지도 업무는 뭘 하느냐? 여기에는 수련활동 지도자고 각 고유의 어떤 영역별의 어떤 고유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상담 지도, 그다음에 교정 담당, 청소년 여기는 행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비행 담당 업무를 이제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도 수준과 기능은 관리 조정자, 활동 지도자, 보도 지도자 이런 어떤 기능과 수준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도 참여 정도는 여기는 이제 3근이냐 비상근이냐라고 해서 이제 따를 수 있는데 그래서 청소년 지도자는 과거에는 어떤 면에서는 상근 지도자보다는 비상근 지도자가 많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업무의 어떤 지속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업무의 어떤 그런 유연성 이런 것들이 사실 없었지요. 왜? 비상근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바뀌다 보니까 그런 업무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갈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됐죠. 그러나 이제는 상근 지도자를 두고 돼 있기 때문에 상근 지도자가 그러한 역할을 하고 또 보조로서는 비상근 근무자들을 또 채용을 해서 또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또 다양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다음에는 이제 조직적인 체험 활동입니다. 조직적인 체험 활동. 활동의 어떤 목적과 그다음에 내용, 방법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계획되고 진행되는 이런 어떤 체험 활동을 우리가 조직적인 체험 활동이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구성된 이 수련 거리를 갖고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체험 활동은 전문성을 갖춘 지도자가 적절한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 장소에서 운영하는 활동을 우리가 조직적인 체험 활동이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수련거리입니다. 이 수련거리. 수련거리의 개념은 여기에서는 일정의 수련 활동 내용을 구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기에는 활동 계획과 방법, 그다음에 특성으로 전반적인 어떤 이런 편성을 해놓은 것으로 인해서 여기는 수련거리 자체가 하나의 어떤 내용이라든지 활동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성격적인 측면에서는 여기에는 이 프로그램의 어떤 의미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떤 기관이나 단체가 합의한 어떤 목적 수행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수립해 놓은 어떤 활동 계획 및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활동으로서의 의미는 이 활동은 크게 야외 활동과 그리고 야외 교육은 어떤 협의의 어떤 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는 어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그런 전반적인 어떤 놀이의 요소도 포함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어떤 강의 활동도 있다는 거죠. 협의 활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사업으로서의 의미는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진행되는 활동 계획을
여기에서는 사업 계획으로서의 사업으로서의 의미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요건은 이런 어떤 수련거리에서의 요건은 자 시대가 요청하는 이런 한국 인상을 추구하는 이상을 구현하는 데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어떤 전인적인 이런 성장 발달을 이제는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청소년의 어떤 욕구를 반영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요건은 그죠? 그리고 청소년들의 어떤 실질적인 생활을 기초로 해서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이러한 활동을 중심으로 이제는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청소년 수련 활동의 어떤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 활동은 반복성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회성이 여기는 일회성에 관한 해석이고 그 다음에 존재보다는 어떤 당위의 영역을 우리가 내포하고 있다고 보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타율성보다는 어떻게 됩니까? 이 청소년 활동은 자율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객관적인 어떤 사실의 추구보다는 주관적 신념을 중시하는 체계로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분석적이 아니라 직관적입니다. 그리고 이론의 영역이 아니라 여기는 실천의 영역이라는 거죠. 청소년 프로그램 활동은. 그 다음에 이성, 이 IQ보다는 감성 세계를 중시하는 체계이다. 그리고 지식의 영역보다는 어떤 도덕성의 영향을 중시하는 체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에는 어떤 면에서는 이 학교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지식을 습득해야 된다 그러면 도덕이라든지 어떤 그런 뭐 도덕성도 윤리성도 뭐 이런 것들도 학교에서 채용하지 학교에서 배우고 체득을 하지만 특별히 이제 이런 청소년 수련이나 이런 활동에서는 이 도덕성의 영향을 중시하는 그다음 윤리적인 것 뭐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많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자,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의 어떤 유형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여성 가족부는 전국의 어떤 청소년 단체라든지 수련 시설 등에서 이런 청소년 수련 활동 운영 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수련 거리 기본 모형을 청소년 한국 청소년 정책 연구원과 각 대학 연구소 그다음에 전문기관을 통해서 이제는 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개발된 수련거리 기본형은 청소년들이 균형 있는 이러한 심시 활동을 할 수 있게 계획된 것이고 각 종별로 청소년들에게 어떤 필요한 어떤 보조 자료를 별도의 어떤 책자라든지 비디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 21세기 청소년 상의 어떤 영역별 이런 수련 거리를 보면 여기에서는 자, 21세기 청소년 상에서는 자, 여러 가지 어떤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겠지만 수련 거리는 자, 문화적 감성에서부터 쭉 해서 기타까지 이런 어떤 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활동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활동 영역을 보면 문화적 감성에서는 여기에서는 문화 감성 활동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래서 엄청나게 일어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종 어떤 31종이 여기에는 있고 그다음에 과학 능력과 정보 마인드에서는 과학 정보 활동 여기에서는 이런 어떤 컴퓨터와 관련되고 그다음에 그런 어떤 그런 과학적인 관련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 9종이 있고 그다음에 봉사 협력 정신은 이 사회봉사 활동으로 해서 여기는 13종이 있고요. 그다음에 모험가 개척 정신은 모험 개척 활동으로서 15종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적 직업 능력은 여기에서는 자기개발 활동으로서 13종이 있고 국제감각에서는 국제교류 활동으로서 여기에서는 8종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 이제 다영역 활동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보면은 세 가지 중에서 총 어떤 93종의 여러 가지 어떤 청소년의 영역별 수련 거리는 93종이 여기에서는 이제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뭐 이런 어떤 그런 개발과 프로그램의 개발과 평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뤄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이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나를 어떤 계획하고 또 만든다 이런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참조하면 됩니다.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여기서 이런 것들을 어떤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뤄갈 것이냐. 그래서 조금만 변형을 해서 이뤄간다 그러면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다 일일이 뭐 암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죠? 이런 활동은 어떤 것이냐 이렇게 해서 눈여겨봤다 이런 것들을 스크랩해 놨다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정말 현장에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군대에서도
이런 다양한 어떤 그런 예를 들어서 설이다, 뭐 추석이다 이러면 어떤 프로그램 할 것이냐. 뭐 요즘에는 인터넷만 치면 다 나올 수 있겠지만 이러한 어떤 그런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어떤 그런 수련거리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상당히 좋을 듯합니다. 자, 이제는 자율 참여의 개념입니다. 여기에서는 자율 참여의 어떤 우리가 여기에서는 필요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여기서 필요성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필요성이죠. 자, 청소년 지도 방법에서 이 자율 참여의 원리는 청소년 스스로가 어떻게 돼요? 청소년 활동에 참여의 주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어떤 궁극적인 이 활동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는 어떤 원리가 여기에는 자율 참여의 필요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청소년 스스로 이 청소년 활동의 어떤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다음에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이 활동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청소년 활동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여기는 자율성 필요성이고요. 자, 두 번째는 여기에서는 자율 참여의 의미입니다. 이 자율 참여의 의미는 자율의 의미와 참여의 의미로 우리가 한번 나눠볼 수가 있는데 자율의 의미라는 것은 뭐냐면 청소년이 이성적 사고에 기초해서 자신의 이런 학습 활동에 대한 의사결정을 스스로 내리고 자신이 선택한 이 행위를 자유의지에 따라서 의연하게 실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참여의 의미는 청소년들이 청소년 활동에 참여해서 상호작용함으로써 이 경험을 공유하는 일련의 과정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자율 참여의 어떤 의미를 우리가 한번 자율 참여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런 자율 참여의 어떤 그래서 의미를 보면은 청소년들이 이성적 사고의 어떤 기초에서 자신이 참여할 이런 청소년 활동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고 그리고 자유의지에 따라서 청소년 활동에 참가하여 상호작용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이 경험을 공유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자신이 경험하게 될 일단 활동 프로그램에 대해서 모든 결정권을 스스로 갖게 될 때 가장 최고의 어떤 그런 자율 참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자율 참여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청소년 프로그램에서 청소년 참여의 어떤 중요성은 우리가 이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뭐냐 하면 청소년 참여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운영의 기본 원리로서 여기는 당연시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어떤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변화하고 있는 이 청소년 세대를 위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수련시설 활용에 이 청소년 참여가 더욱 강조되는 이러한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선택 기준은 뭐냐 하면 이 옳고 그름보다는 좋고 싫음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온라인과 이런 오프라인의 어떤 결합을 위해서 새로운 대중문화가 확산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성을 바탕을 둔 어떤 퓨전 문화가 만들어져 가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을 중시하되 새로운 공동체가 만드는 이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참여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이 문화가 중시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이 자율 참여의 어떤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율 참여의 특징에는 자기규제적 학습과 그다음에 청소년과 지도자 간의 어떤 파트너십 형성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규제적 학습입니다. 자기규제적 학습은 학습자에게 자신이 학습에 참여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뭐냐면 학습자에게 자신이 선호하는 이런 학습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이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학습자에게 자신이 선택한 이런 학습 행위를 스스로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부여하고 또 한 가지는 학습자에게 자신의 어떤 학습 환경 여기는 물리적이고 사회적 이런 어떤 학습 환경을
선택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과 지도자 간의 어떤 파트너십 형성에는 여기에는 뭐냐면 청소년 참여는 청소년과 지도자 간의 이 파트너십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파트너십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이런 어떤 프로그램의 운영의 전반적에 대한 이 의사 결정을 공유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청소년과 지도자 간의 어떤 파트너십 형성을 통해서 위에서는 조직의 이 최고의 층까지 각종 사업에 청소년 참여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과 지도자가 모두 제안하고 그다음에 의사 결정할 수 있는 이 기회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청소년과 지도자가의 어떤 각각의 기여를 어떤 가치 있게 인정해야 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트라는 사람은 청소년 참여 형태를 우리 8개 단계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8개 단계는 뭐냐면은 비참여 수준이 3단계까지, 그다음에 형식적 참여 수준이 2단계, 그다음에 실질적 참여 수준이 3단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뭐 조직 단계다. 그래서 여기 가정에는 이런 어떤 청소년의 이해관계자로 인정하지 않는 단계로서 여기는 프로그램 활동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전혀 없는 상태, 그래서 청소년 지도자의 지시를 일방적으로 따르는 상태를 조직 단계고, 정식 단계는 뭐냐면 청소년들을 이 장식품처로 동원되는 상태, 장식 단계. 그다음에 명목주의 단계는 청소년은 자문을 제공할 수 있지만 활동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태를 명목주의 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4단계는 뭐냐면 제한적 위임과 정보 제공 단계. 청소년 참여자가 이 시작되는 단계로서 청소년 활동은 어떻게 돼요? 청소년 지도자가 주로 어떻게 돼요? 주도하고 운영하지만 제한적으로도 청소년들에게 역할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청소년 활동에서의 의미 있는 이런 역할을 담당하고 참여하는 상태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상의와 정보 제공 단계다. 그러니까 청소년 지도자가 청소년 활동을 설계 및 운영하지만 청소년의 의견이 진지하고 심각하게 다루어지는 상태를 여기는 상의와 정보 제공 단계를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 참여 수준 단계에서 성인 주도 단계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청소년 활동의 진정한 참여가 시작되는 단계. 그래서 청소년 지도자에 의해서 이 청소년 활동이 주도되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돼요? 청소년을 핵심 관계자로 간주하고 모든 의사결정이 어떻게 돼요? 청소년과 동등하게 공유되는 상태를 우리가 이제 성인 주도 단계로 이루어가지만 이제 청소년과 그다음에 모든 의사결정이 공동적으로 공유되는 이러한 상태로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성인 주도 단계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주도 단계는 청소년이 청소년 지도자의 어떤 참여 없이 청소년 활동을 시작하고 운영하는 단계. 그래서 여기는 뭐 아이디어들이 청소년으로부터 나오는 상태를 우리가 청소년 주도 단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등한 파트너십 단계는 청소년이 이런 청소년 활동을 주도하고 관리하는 단계. 그래서 청소년 지도자를 파트너로 참여시키는 상태를 우리가 이제 동등한 파트너십 단계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지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청소년 활동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 개발 과정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첫 번째는 이상적 모델에서는 의지 플러스 성공 유형이다. 의지 플러스 성공 유형은 청소년은 이런 어떤 자율 의지에 따라서 청소년 활동에 참여하고 그다음에 청소년 활동에서 성취감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율 의지와 성공은 청소년 활동 참여자의 어떤 긍정적인 참여 동기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이런 조건을 우리가 조건이라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지, 그 다음에 성공, 가치 이러한 유형은 자신이 학습하고 싶은 것을 성공적으로 학습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학습하고 있는 것에서 이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활동 참여자는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이 활동 프로그램에 신중을 기하게 되고 그로부터 이 의미를 발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의지, 성공, 가치 여기는 이제 즐거움이도 하나 포함이 된다는 이제 이런 어떤 그런 이상적 모델인데 청소년은
자신을 가치롭게 생각하고 그리고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이런 청소년 활동에 참여하고 그다음에 즐거운 감정을 가진 이러한 성공적으로 매우 성공적으로 배우는 이러한 학습자이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자율 참여의 원리에 기초해서 청소년 지도의 어떤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여기에는 의지 플러스 성공, 가치, 즐거움 이 어떤 면에서는 모델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지도자는 이러한 이상적인 유형의 어떤 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다음에는 자율 참여였던 방법 및 촉진 전략입니다. 그래서 자율 참여의 방법에는 여기에서는 프로그램의 기획자, 여기는 뭐냐면 프로그램의 어떤 기획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프로그램의 비전과 어떤 목표 설정에 기여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지도자는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능력과 장점을 바탕으로 해서 프로그램의 어떤 스텝이라든지 그리고 또래 지도자로 참여함으로써 여기는 커뮤니케이션과 리더십 기술을 여기에서는 개발하는 것. 그 다음에 평가자는 프로그램의 어떤 평가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이 효과성을 분석하는 데 기여한다라는 것이고, 대표단은 특정 문제나 어떤 논점에 관계되는 이 조직 그리고 지역으로부터의 어떤 청소년을 한데 모아서 여기 이제는 어떤 청소년 회의로 인해서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떤 청소년과 관련된 어떤 중요한 어떤 그런 논점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청소년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수단의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대표단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문위원은 청소년 자문위원은 청소년들로 구성된 집단으로서 특정한 사안이나 프로그램과 관련된 어떤 의사결정 지원과 성인들로 구성된 집단에 대한 이 자문이나 통찰력 제공 이러한 기능을 담당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운영위원은 청소년들이 운영위원회와 그 다음에 이사회 등과 같은 어떤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해서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죠. 투표권을 이제는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 것들이 자율 참여의 어떤 방법으로서 말씀드리고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러한 자율 참여의 어떤 촉진 전략으로서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청소년들에게 어떤 면에서 자신의 활동에 대한 이 책임감을 갖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일관성 있고 헌신적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활동 참여를 격려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이 활동 참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 결과를 이해시켜야 하고 그 다음에 이 활동 과제는 뭐가 있어야 돼요? 흥미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제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청소년 지도자와 청소년 간에 상호 존중하고 이 긴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 청소년 자신의 어떤 노력이라든지 능력, 노력, 지식 이것에 이제 규인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건설적인 비판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재미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청소년들을 서로 의지할 수 있도록 서로 이제 어떤 면에서는 배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그런 참여의 어떤 그런 촉진적인 요소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이 심성 개발 원리입니다. 이 심성 개발 원리가 참 많은데 한번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항들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성 개발의 어떤 필요성을 보냐면, 자, 신성 개발의 원리는 뭐냐면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인간에 대한 어떤 이해의 폭을 넓히고 주체성과 사회성 그리고 긍정적 자아 개념을 확립하도록 하는 원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성 개발은 뭐냐면 내 안에 나, 또 우리는 항상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심성을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자존감을 향상시킴으로써 어떻게 돼요?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형성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3사의 필요성은 다양한 만남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어떤 통찰력을 민감하게 하고 그 다음에 타인과의 어떤 상호작용 과정 속에서 인간성을 체험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여기는 필요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성 개발 수련 활동의 어떤 기본 전제를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는
자, 인간은 인간관계의 산물이다. 자,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 돼요? 이 관계의 구조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됨은 뭐냐면 이 관계의 구조 속에서 그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참 사람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인간의 삶은 인간의 삶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것은 어떤 만남의 과정을 이해하거나 이 만남 자체로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남이라는 것은 우리가 스쳐가는 어떤 그런 만남이 아니라 열려져 있는 만남, 이것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집단적 작용이다. 그래서 자, 집단은 뭐냐면 이 어떤 그런 집단의 응집력, 그다음에 일단 집단 과정을 통해서 독특한 집단 구조를 형성하게 되고 나름대로의 어떤 발전 과정을 거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는 집단의 작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 구성원들은 집단 특유의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영향을 주고받게 되고 집단의 생활의 장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그러면 이런 어떤 심성 개발 수련 활동과 관련된 이 개념들을 한번 살펴보면 자, 첫 번째는 인간 성장입니다. 자, 인간 성장의 그 목표를 어떤 면에서는 두면서 인간적인 관계를 개선하고 그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나와 세계의 관계를 정립해 나가면서 인간의 어떤 자아 실현, 이것을 어떤 면에서 보면 실현해 보자는 이런 어떤 접근을 우리가 인간 성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자, 자기 노출이라는 것은 여기에서는 어떤 자신의 생각이라든지 감정, 경험 이런 어떤 자기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돼요? 남에게 알려주는 것. 그래서 인간은 자기 노출을 통해서 참다운 자기 발견이 가능하고 친밀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의사소통입니다. 자,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이 본질적인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뭘 넓혀갑니까? 자기 세계를 넓혀가는 과정이 의사소통 과정이다라는 거죠. 자, 집단 과정은 자, 이 집단 과정은 일반적인 어떤 인간관계 수련 활동을 집단을 기초로 해서 행해져 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뭐 다양한 요소가 있는데 그걸 다 여기서는 이해하기는 좀 너무 어렵고, 이런 집단 과정은 인간관계 수련 활동을 통해서 집단을 기초로 해서 이뤄가는 것이다 라고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상호 반응은 다른 사람을 주체화되는 동시에 자기를 객관화하고 그 다음에 주체로서의 어떤 나와 다른 사람에 의해서 객관화된 자기로서의 어떤 나에 대한 어떤 반응, 이 과정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형성해 나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수련 활동과 관련된 어떤 개념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자, 심성 개발 프로그램의 목적과 효과다. 그래서 심성 개발의 어떤 프로그램의 어떤 목적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자아 발견이다. 자, 자아 발견. 여기에서는 어떤 그 자기의 생각이라든지 어떤 느낌, 행동, 능력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것들을 통해서 어떤 눈뜨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에 대한 어떤 깊은 성찰과 자기 개방의 필요성을 여기에서 인식하게 되고, 그다음에 자아 발견은 뭐 독창성이라든지 창조성, 견해차, 장단점 이런 것들을 발견할 계기를 마련해 주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인간의 어떤 성실성, 인내성, 관용성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공동사회 속에서 자기의 어떤 역할을 인식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인의 이해입니다. 자, 타인의 이해는 자,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나와 다른 어떤 독창적인 존재임을 이해하고 수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을 신뢰하고 인간의 어떤 존엄성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관계 개선입니다. 자, 관계 개선은 자기와 타인의 어떤 관계, 그리고 의사소통이라든지 집단의 어떤 형성과 발전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 생활에서 의사소통의 어떤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어떤 인간관계의 중요성과 이런 수용 자세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자, 행동 변화입니다. 행동 변화. 자, 행동 변화는 있는 그대로의 어떤 나를 좋아하고 그다음에
자아 실현에 관심을 두고 보다 현실적인 가치관이 형성되고 공동체 의식이 배양되는 이러한 어떤 행동 변화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개인의 어떤 바람직한 성장에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협동 정신과 이런 질서 의식을 여기에서는 우리가 기를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자, 심성 개발 프로그램의 어떤 목적과 효과에서 이 효과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효과는 인간의 어떤 무한한 가능성과 그의 어떤 평등감을 공감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어떠해요? 존엄한 존재임을 공감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성취 동기와 자기 신뢰감이 증진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척 정신이 신장되고 그다음에 정서순화 방법을 체험하게 되고 그다음에 의사결정과 이 유연성을 기를 뿐만 아니라 참된 자유의 생활을 경험하고 인간의 어떤 정의라든지 감정, 경험 이러한 관계를 우리가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이 학습을 생활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원만한 어떤 인간관계를 이루게 되고 어떤 자기 일치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연과 사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 능력이 여기에서는 개발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성 개발이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중요하다. 그래서 또 다른 우리의 어떤 마음속에 또 다른 내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또 다른 나가 어떤 나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일치가 될 때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또 다른 내가 어떤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낸다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런 반응을 잘 나타내지 않을 때는 그러한 시너지 그 효과를 나타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심성 개발을 지속적으로 통해서 여기에는 어떤 이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심성 개발의 단계와 프로그램의 어떤 우리는 구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성 개발 프로그램의 어떤 구성을 보면 여기에서는 어떤 도입 및 신뢰 증진의 조성이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다음에 이 구성은 그다음에 여기 신뢰 증진이 조성돼야 되고 자기의 발견 및 개방이 이루어져 가야 되고요. 타인의 발견과 어떤 피드백을 주고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공동체의 발견과 이해가 이루어져야 되고 의사소통 훈련과 그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정리 및 다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프로그램이 어떤 그런 구성이 이렇게 돼야 되고요.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참고 정도로 우리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성 개발의 단계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4단계를 통해서 나눌 수 있는데 자, 1단계와 2단계는 뭐냐면 여기에서는 도입 단계와 분위기 조성 단계입니다. 그래서 심성 단계를 여기에서는 도입하고 분위기를 조성하려면 어떻게 되냐? 자, 자신을 소개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이러한 단계가 여기에서는 이제 도입 단계와 분위기 조성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3단계는 만남의 경험 단계다. 뭐냐면 자, 감정의 교류와 신뢰의 회복 그리고 사랑의 행위를 경험하는 우리가 단계가 이제 만남의 경험 단계고 이제 이게 요게 소개하고 이제 상대방을 이해하게 된다 그러면 서로가 이제 이 감정 교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신뢰가 회복되고 그리고 사랑의 행위를 경험하게 되는 단계. 4단계는 이제 피드백과 정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어떤 피드백을 통해서 이 삶을 설계하게 되고 생활에 적용하는 시도 단계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심성 단계의 어떤 의미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음에는 자, 심성 훈련을 통해서 이 학습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어떤 조건입니다. 조건.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 자, 심성 이 훈련은 자, 모호한 상황 속에서 이 상황 하에서 비조직적으로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심성 훈련은 어떤 면에서 보면 모호한 상황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서 거기에서 비조직적으로 이제 여기는 시작돼야 되고 그다음에 심리적 안전을 취할 수 있는 이 허용적 분위기가 이제 조성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학습 자료는 현재의 어떤 그런 행동이라든지 지금 여기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치중을 할 때 어떤 면에서는 이 심성 훈련을 통한 최대의 어떤 학습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참여들에게 어떤 관찰적 어떤 참여의 동기를 이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상대방의 어떤 그런 행동에 대한 상호간의 어떤 정직하고도 솔직하게 도움을 주는 반응. 이런 어떤 면은
피드백 교환이 서로가 교환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낡은 행동을 포기하고 이런 새로운 행동을 시험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인간관계 이런 훈련 집단은 어떤 면에서는 훈련 집단 진행 절차는 물론 어떤 면에서 보면 내용까지도 통제할 수 있는 이런 집단 규범을 발달시켜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심성 훈련을 통해서 학습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어떤 조건은 뭐 이거 말고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러한 측면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것들은 최소한 어떤 면에서는 그런 조건이 갖춰질 때 심성 훈련을 통해서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여기에서는 이제 청소년 지도자의 어떤 자질과 자세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인간에 대한 어떤 선의의 관심입니다. 자, 인간에 대한 선의의 관심은 자, 다른 사람의 어떤 안녕과 행복을 위한 어떤 진실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 이것이 효과적인 심성 개발 프로그램의 관건이 되는 요소다. 그게 뭐냐면 이 다른 사람의 어떤 면에서 본 안녕과 행복, 이것을 실질적으로 이것을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진실한 이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프로그램의 관건이 어떤 심성 개발이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그리고 이 청소년 지도자는 사람을 존중하고 신뢰하고 그 나름대로의 어떤 면에서 보면 가치를 인정해 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에는 자, 자신에 대한 어떤 각성입니다. 자신에 대한 각성. 자, 청소년 지도자는 자기 자신의 어떤 목표라든지 그다음에 정체, 동기, 욕구, 제한, 이런 장점, 가치관, 느낌,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자각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 청소년 지도자 자신에 대한 각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항상 새로운 어떻게 돼요? 삶의 경험과 여러 가지 어떤 삶의 방식에 대한 이런 개방적인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에는 용기입니다. 용기. 용기는 뭐냐면 효과적인 심성 개발 프로그램의 어떤 중요한 자질 중 하나가 용기라는 거죠. 그래서 실수나 실패의 어떤 그런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행동을 모험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여기에서는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런 어떤 창조적 태도. 자, 창조적 태도는 뭐냐면 창의적이면서도 모든 일에 주도적인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 그래서 청소년 지도자는 항상 어때요? 참신한 어떤 정신과 그다음에 태도, 그다음에 새로운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집단의 훈련을 우리가 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어떤 그런 것들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끝까지 그런 어떤 집단의 훈련을 임해야 된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끈기입니다. 자, 이런 청소년 지도자는 어떠한 압력에도 버텨나갈 수 있는 뭐예요? 끈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끈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유머 감각. 자, 심성 개발 프로그램은 진지하고 이 깊은 경험이기도 하지만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머 감각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유머를 통해서 심신의 이완을 도모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다음에는 이제 심각한 자기의 문제인데, 자, 청소년 지도자가 자기 자신의 어떤 문제로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경우에 프로그램 진행의 어떤 촉진자는 어떻게 돼요? 촉진 지도는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불가능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다음에는 자, 청소년 지도자의 어떤 연수적 노력입니다. 연수적 노력. 그래서 자, 먼저는 뭐냐면 자, 자기 어떤 전공 교과라든지 뭐 취미에 관계없이 이 방면의 어떤 서적을 많이 읽어야 한다는 거죠. 많이 읽어야 된다. 그래서 아마 그것을 여러 가지 어떤 부족하게 읽을 때는 여기에서는 어떤 취미에 관계없이 일어났던 서적을 많이 읽을 때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걸 운영하는 측면, 그다음에 그것을 어떤 감각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서는 참 많은 문제점이 있다. 많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게 있다라는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자기 전공과 취미에 관계없이 다양한 이런 어떤 방면의 서적을
많이 읽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분야의 어떤 집중적 집단 경험 수련을 어떤 면에서 보면 가급적 여러 번 이제는 실제로 보면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자, 좋은 촉진자가 주도하는 경험학습 집단에 동참해서 연습을 거듭해야 우리가 이런 어떤 좋은 이런 심성이 개발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어떤 그런 자질과 자세가 확립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자, 잠시 한번 10분간 쉬었다가 이제 프로그램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